네, 이어서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낸 ETF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이름이 조금 생소한 ETF가 가장 지난 한 주간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네. 창업투자 회사 ETF가 지난 한 주간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ETF는 이제 벤처캐피탈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나무 등에 투자하는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벤처캐피탈을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 외로는 장기 채권 ETF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의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 소부장은 이제 덴탈이라든지 임플란트, 피부 미용기기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서 지난 한 주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 1개월 성과 한번 보시면은 지수 간 성과 갭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롱, 코스닥 150 숏 선물 ETF가 지난 1개월간 5.3% 상승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귀금속의 상승이 좀 돋보였고 게임주의 반등도 있었습니다. 뭐 1개월간 성과에서 하위에는 대부분 2차전지 ETF가 자리한 만큼 최근에는 주도주의 어떤 그런 색깔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움직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움직임은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같은 방향성 투자에 조금 그 투자 금액을 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ETF들이 하락을 하면서 인버스 ETF로는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외에도 미국 배당 ETF라든지 커버드 콜 전략의 ETF로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ETF들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롱숏 전략을 함께 쓰는 ETF도 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연초 이후에 주요 원자재 가격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이후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상승하는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뭐 거의 90달러,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었다가 최근에는 81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전으로 조금 가격이 복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원자재 ETF들은 대부분 달러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전통적으로 조금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금 가격도 상승을 하고 달러 가격도 상승을 하는 등 동행성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을 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연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ETF도 혹시 있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연금 계좌에서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연금 관련해서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 혜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총 급여액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인 분들에게는 이제 세액공제를 16.5%를 적용을 한다라면은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148만 5천 원.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 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되면서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118만 8천 원. 이렇게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은 개인연금과 IRP와 같은 퇴직연금이 있을 텐데 이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조금 상이해요.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투자 가능하시고, 네. 근데 이제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하실 수 없고 이제 선물형 ETF를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자재 ETF들이 선물형 ETF가 많아요. 그래서 예.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원자재 ETF는 조금 힘든 그런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저축에서는 위험자산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100%까지 ETF를 뭐 주식형 ETF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IRP와 같은 퇴직연금에서는 위험자산 한도 70%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네. 뭐 채권형 ETF라든지 채권 혼합형 ETF로서 적립금 나머지 30%를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 개인연금과 IRP 같은 퇴직연금에서는 해외 자산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이제 해외 자산 ETF들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연금 계좌에서는 아무래도 운용 기간 동안에는 과세가 이연이 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을 할 때 3.3%에서 5.5% 저율 과세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ETF는 왜 추천을 안 하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은,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매매 그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 배당금에 있어서는 배당 소득세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고, 네. 다만 배당 전략이,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그 전략이 주요한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안에서 운용하시면 배당 소득세가 이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양도소득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도 좀 네, 말씀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그 미국에 그 예를 든다라면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실 때 매매 차익과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1년 동안 통산을 해서 손익 통산을 해서 그 있는 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은 공제를 하고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22%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된 ETF가 세제 측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금 계좌에서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뭐 해외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ETF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ETF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서 ETF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ETF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